25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양호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6%, 0.38%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7월 유로존 제조업 PMI와 미국의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표 호조가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0.35%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78%, 1.01% 상승했습니다.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8.3% 급증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시장 기대치를 웃돈 것은 물론이고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7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3.1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2.5를 웃돌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터필러의 2분기 순이익이 9억 6천만 달러, 주당 1달러 45센트를 기록하며 주당 1달러 70센트였던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4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보잉과 포드의 2분기 순이익은 각각 10억 9천만 달러, 1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는 각국의 제조업 지표가 공개됐었죠. 중국에 이어서 간밤에는 유럽과 미국까지 공개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는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소폭 하락됐습니다. 제조업 지표 좋았고요. 신규 주택 판매도 5년 만에 최고 순을 기록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렸는데 무엇보다 세계 최대 건설 장기업체인 캐터필러의 2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차익 매물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에서는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무엇보다 2년 만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인 50을 뛰어넘게 되면서 나흘 만에 유럽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어제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예상치를 밑도는 47.7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중국 증시 하락했습니다만 2,000선을 밑돌지 않는 제한적인 하락폭이었고 오히려 코스피는 1910선 위로 웃돌면서 60선, 62평선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낙폭이 컸던 화학, 조선, 건설, 철강업 쪽이 순환에 상승하면서 지수는 1,900을 한 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또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시장 전망과 함께 업종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받아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근 악폭이 굉장히 컸었던 조선, 화학, 그리고 건설, 철강까지 모두 순환해서 오르는 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화학주가 또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였죠. 그만큼 지금 업종의 순환매 장세가 좀 더 연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죠. 거기에 뭐 폭풍 전야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재료 가치를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지금은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시장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 자동차, 뭐 타이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또 전기차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양광도 있었고,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원유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라는 어느 정도 이슈가 지금 또다시
철강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조선업종 그리고 지금 화학주까지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또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거기 명목하에 요즘 들어서는 또 제약업종이 상당히 지금 상승 모멘텀을 또 받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이렇게 실적이 확인되기 전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저점은 6월 25일입니다. 바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료를 양산해내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2분기 실적이 과연 좋을까 아니면 안 좋을까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밑도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게 바로 경기 순환 관련주입니다. 어제 중국의 HBC 어느 정도의 제조업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일단은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6월달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상단에 있던 모습 바로 이 모습은 바로 6월달 하락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락했던 패턴을 한번 본다면 외국인의 순매도는 크게 주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갔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7월달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우리가 보신다면 7월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유달리 상승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기전자업종 아니면 운수장비업종에 대해서 상승률이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을 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더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갔다면 지금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자동차업종만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맥시멈 포인트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였죠. 하지만 지금 경기순환주가 어느 정도 뒷받쳐주는에 따라서 지금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자동차업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더욱더 낮게 맥시멈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자동차업종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눈에 띄어야지만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2000포인트를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끝나야지만 어느 정도 2000포인트 이상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겠나라고 좀 전망을 해보겠고, 그래서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넣을 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인식을 하시고, 지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하단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하단에 있던 1890포인트 박스권 자체 돌파를 했다는 것을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돌파를 했다는 점을 본다면 여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이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좀 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자체는 1890포인트 정도를 잡으시고, 우리 상단 같은 경우에 1940포인트까지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방안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지수에 대해서 변동폭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재료 매매라든지 아니면 테마주 찾기, 그리고 여기에 실적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순환매를 한 번씩 다 들어 올렸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재료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팅을 하실 부분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업종 순환 한번 다 돌아왔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던 IT 자동차가 이제 올라줘야 1,900을 뛰어넘어 2,000까지 내다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시즌이 일단 끝나야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90에서 1,940까지는 개별주 위주로 대처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실적 좋은 종목, 관심 종목으로 주실 거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국 2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됐습니다. 전기 대비로는 1.1% 성장이고요. 지난해 대비로는 2.3% 성장인데요. 시장 전망치가 전기 대비 0.9%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는 2.2% 성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상로 전문가님의 의견 간략하게 코멘트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 심리는 이미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치가 지금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큰 상승이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크게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기에는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운수장 비중이 한 번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적인 분위기상 어느 정도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인덱스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종목별로 본다면 그다지 큰 폭의 상승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면 이런 호재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악재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 멘트는 똑같습니다. 1940포인트가 지금 상단이라고 좀 보시고요. 네. 194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또 다른 어느 정도의 지금 추세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1,942 고점이다. 앞으로의 전망 변함은 없으셨고요. 관심 종목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 한 종목씩 골라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한전 KP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통신업종,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유틸리티 업종이겠죠. 그럼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 관련주로 포함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 시설에 대한 제반을 맡고 있는 담당을 하고 있는 구역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력에 대한 발전 설비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는 요르단 수주를 비롯해서 해외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개별적인 종목군으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에 좀 더 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 실적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은 3,755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분야는 582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매수권으로 가담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봉상에 어느 정도 흐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이 모여있는 수렴한 상태에서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거래량이겠죠. 하지만 이런 작은 거래량이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전에 앞전에 있던 물량 자체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 번 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6,000원에서 57,000원까지 좀 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종목군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우리는 좀 더 홀딩 하신 전략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원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하단에 54,000원을 우리가 손재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전 KPS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장마가 참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8월을 넘기게 되면 역대로 가장 긴 장마로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로 유실도 있고요. 산사태도 있고요.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산업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주 찾기에 상당히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종목군이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물 유실에 따른 어떤 건설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앞으로 또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장마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역시 그 제습기 관련 종목입니다. 뭐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장마가 계속 지속되면서 빨래가 잘 안 말라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또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또 일단 눅눅하니까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습기가 판매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필수 가전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여름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기 때문에 제습기가 필수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은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습기 관련주는 최근 들어서 그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대표적인 주식이 역시 위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주가가 4,5천 원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10,000원대를 넘어서는 상황이었고요. 며칠 사이에는 이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그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도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선풍기 업체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밖에 제습기라든지 뭐 이런 쪽 아니면 또 수중 펌프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물난리가 났을 때는 또 수요가 증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도로 유실이 많습니다. 특히 포토홀이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면은 계속 구멍이 곳곳에 패이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 제조업체라든지 믹싱업체 이런 업체들이 득을 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스페코 같은 주식이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페코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그 설비 쪽의 매출 부분이 거의 60-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쟁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함 제어기 같은 방산 물자는 실제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고요. 스페코는 오히려 아스팔트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 장마 관련 수혜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장마 관련 테마주들 정리를 쭉 해주셨고요. 지난 종목 AS를 이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상신 EDP 한번 주셨었는데요. 좀 조정을 받나 싶더니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목표 가격이 5,000원이었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네. 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는 제일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이 거기에서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상승을 하는 것이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사실 아시다시피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후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또 관련주 찾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신 EDP도 지금으로서는 어제 진행 자체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까지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5,000원까지 무난한 달성 자신하시고요.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찾아볼 텐데요. 오늘 이제 남북 간의 6차 회담이 열리게 되잖아요. 관련해서 종목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다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남북 경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남북 관계 관련 경협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유리한 면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것이죠. 개성공단을 그만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재가동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큰 악재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관련주들의 상승도 그래서 아직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락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남북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가 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단기 대응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로서는 주가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많이 늘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주식이고요. 또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단기 대응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라든지 아니면 손절매 같은 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매수가는 2,95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인 3,200원 정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5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광명전기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 총놈 신창관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관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네. 봄에만 상큼한 줄 알았더니 여름까지 또 미녀입니다. 당황하셨죠?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정성천은 신창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중국의 제조업 PMI 기다렸는데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1912포인트까지 올라서 60일 이평선 회복했는데요.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먼저 시황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문자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제가 이제 종목을 25개 줬어요. 그 사이 1년 동안 25개 줬는데 다 큰 수익 났고요. 오늘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회원을 이제 내가 가입을 하지 마라 했는데 일단 한국타이어월드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문자를 3개월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량 매도하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25개 종목 중에 다 수익 났는데 두 종목이 수익 작게 났다가 안 팔아가지고 물린 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준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여러분한테 15만 원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하락인데 추가 매수를 분명히 하시라. 오늘 타이어월드 파시고 추가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제가 여러분한테 준 가격이 37,000원 떼고 이제 한번 먹고 재매수했는데 대한항공하고 삼성 엔지니어 두 종목을 여러분께서 지금 저점 매수를 분명히 물타기를 하라. 제가 마이너스 물타기를 전혀 안 하는데 물타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월드 같이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국타이어월드는 오늘 고점에 전량 매도해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주식은 끝에 팔면 3년째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정리를 다 했으면 한다 이런 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 의외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반등이 강하고 제가 이제 61평에까지 반등할 것이다 했는데
61편까지 왔습니다. 61편까지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요즘 주식 승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복지부동이 얼마큼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전문가 중에 지금 수익률 랭킹 1위를 하고 있어요. 1억 포트, 특히 1억 포트의 수익률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중에 이제 제가 5분 중에 2분만 우리가 이쪽에 있었고 나머지는 나중에 참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복지부동의 1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 자체가 특히 상승하면서 음봉이 많을 때는요. 매매를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 종가에서 항시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지부동인데 일단 뭐 제가 잘났는 것보다 복지부동이 우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단무지 정신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 자체가 이제 오늘부터 저항대입니다. 저항대인데 저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 가격이 왔습니다만은 목표가 저점에 사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1800 이하는 OV이자 내라 그리고 1850 이하는 EV이자 내가 살았는데 OV이자 내 있는 종목들 OV이자 내가 주식 사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 아니면 마이너스라도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궁극적으로 주식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근에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을 계속 알려주고 있죠. 선물 평균 가격이 굉장히 주식이 강한 모양이다. 근데 어제 선물 평균 가격이 여러분 아다시피 245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45 이하에서 이렇게 많은데요. 245 이상에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선물 평균 가격이 하루에 0.4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이에 저점에 샀던 사람들은 고점에 다 팔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은 뭐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지금 11만 계좌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이 아직까지 한번 쉬어갈지 모르나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피법 보면 이달에 월폭 자체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심선 1880 넘어서면 주가 새로운 천지다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 지금 뭐 주가가 뜨니까 또 주가 좋다고 떠드는 X들이 있는데 실제로 주가가 바닥일 때 여러분 주식 사락했는 사람 점검방송 7개 다 뒤져봐도 저하고 최명성 멘토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지만 주식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승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나는 끝까지 청송님만 믿고 단무지로 가겠다 하는 분은 지속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여러분 OV자를 내고 사신 분들은 고점에 일단 한번 매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매물보다요 선물 매물대로 선물 매물대는 지금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매물대는 248 이상에서는 신천지가 열리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주식으로 볼 것 같으면요 주식 자체는 여러분 이미 신천지가 열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천지가 열린다는 것은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열리는 순간에 이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한번 팔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여기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점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그리고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합니다. 요즘에 유행어가 2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첫째, 당황하셨습니까? 란 말이 유행어입니다. 당황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제가 이제 매매를 한 번 안 했는데 주식 승천에서 1등 하는 부분. 왜? 우량주가 역시라는 거죠. 당황하셨다. 이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황하실 거 없이 여러분 상한가 종목 여기 펄쩍 저기 펄쩍 뛸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우량주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살아있네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주식이 꿈틀거린다는 건데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상승입니다. 상승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래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OBV 지표가 서서히 이제 올라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활발치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주식 자체가 점진적으로 뜨끔 올라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OBV가 영선 넘을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장세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 거래가 별로 없는데 주가가 반등을 크게 한다는 것은 호가 공백도 있지만은 주가가 영선을 넘었을 때 새로운 신천지가 열린다. 이 말은 제가 깊이 의미를 두면 주식이 꽤 많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전기전자가 여러분 아다시피 40% 비중인데
전기전자가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올려들어서 마이너스 5%의 수익률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4대 지수 중에 제일 낮은 지수인데 15% 수익이에요. 이거 합치면 총 20% 수익인데 전기전자가 20%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기전자가 반등이 20%가 반등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도 신천지가 분명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시지 마시고 주식은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보면 여러분 답답한 마음 이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을 거고요. 특히 반도체 주식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 어제 미국 글로벌 반도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 종가에 야간 선물이 급하게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가 부분에 야간 선물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일단 아침에 충격을 좀 밀리다가 제가 볼 때 8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밀렸다가 재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오늘 주가가 아침에 저점에 시작하는 것은 캔들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왜? 양운을 낼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양운이 있다면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이다. 21일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한 9일 정도 더 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1일평이 살아있고 그 반면에 여러분 보다시피 61일평이 교양 없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1일평에 상승 떨어지는 부분을 21일평으로 상쇄하는데 지금 시간차가 여러분 한 13일 정도 납니다. 13일 나는 것은 21일평이 둔탁해지면 주가가 한 13일, 2주 정도 고가놀이를 할 수 있다. 고가놀이라는 주가가 상승 이후에 횡보 국면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가 자체가 지금 객계단형으로 이중으로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지만 이 위쪽에서는 뜬 다음에 객계단형보다는 휘날리는 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함부로 안 파셔도 되고 급하게 안 파셔도 팔기에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일본과 미국을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일본의 증시, 미국의 증시 어떤 영향을 보냐, 그리고 진짜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시즌에 LA와 동경, 오사카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사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락 주시면 밥 한 그릇 먹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하니까 LA, 동경, 오사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상승하고요. 주식은 하락폭의 62%까지는 기본적이다. 그 62%가 지금 한 15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치고 간다.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단무지 정신으로 갈지 한번 팔고 재살지 선택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일 저점에 오브이자 내가 사신 주식들은 오늘 한번 파시고 어느 정도 물려있고 내가 답답하다, 수익이 별로 안 났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단무지 정신을 가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갖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에게 전화보다는 신사임당이 더 중요합니다. 100번의 전화보다 신사임당을 고향 부모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천업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추세 반전을 논하기에도 이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량 그대로 기다리시는 단무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부 저점에서 종목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 매도 전략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다시 한번 고점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제 영업이익 양호했던 LG전자던데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LG전자입니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 등을 주 상품으로 전 세계로 제조 및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기술 및 지식 집약도가 높은 부분으로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이 1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한 달 동안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특히 이틀 연속
거래량이 증가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보니까 LG 관련주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LG,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이 상승 추세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73,000원에서 75,0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8만원입니다. 손절가는 71,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G전자 목표 가격 8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최근 업종 순환 상승이 일어나면서 철강주도 최근 강세를 받았는데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추천하신 이후에 크게 올라서 지금 32만 6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목표 가격 33만 원까지 무난한 상승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고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포스코입니다. 금속 및 광물 관련 회사입니다. 철강, 생산량 국내 1위, 세계 4위 업체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8,500%로 안정적입니다. 제가 이날 때 추천을 해가지고 현재 한 7, 8%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월달,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은 솔직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종목을 추천해도 잘 가지 않고 횡보하거나 하락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제가 추천한 종목이 한 2, 3주 정도 추천한 종목은 쭉쭉빵빵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종목에 좋은 종목, 우량주를 추천해도 쭉쭉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도 청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고 물리신 분들은 우량주는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복지 부동이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소나기 올 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직장으로 뛰어다니면 다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장이니까 소나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이 뜨고 있는데 절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좋은 종목 그대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악재 영향이 미미해지면서 바닥 가능성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최근 낙폭이 컸던 업종들의 순환 상승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한 달 만에 1,900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00을 보게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네. 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900선 언제 돌파하나 했더니 이제 1900선 돌파하니까 욕심이 더 생기죠. 이제 대망의 2000포인트 과연 탈환이 가능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가만히 보면 인생살이와 똑같은 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날씨를 본다 하더라도 모처럼 만에 서울 지역에 아직 햇빛이 쨍쨍 내리쬐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장마비가 그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다시 또 장마가 또 온다고 하죠. 여전히 뭔가,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한 장마가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 연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미국 시장에 반하여 국내 시장은 참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리한 국면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19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1차 목표치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50포인트까지 1차 목표치를 보고 있다. 그 라인이 돼서 매도 여부를 판단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최근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 1900선을 강하게 견인할 수 있었던 그 상승의 모멘텀이 뭐였냐면 꼴찌들의 반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의 원흉이 됐던, 그렇죠? 자동차, 화학, 정유 같은 차화정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 업종들이 이번 반등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 관련주만 빠졌죠. 그래서 정유, 화학, 조선 같은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이들 꼴찌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런 모습으로 19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들 대형 침체 국면을 보였던 주식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환매로 인해서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2000포인트 돌파 여부는 이제는 삼성그룹주들이 키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삼성그룹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추구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5만 원 이하로 직전 저점이 다시 한번 붕괴되느냐 여부, 아니면 직전 고점대인 150만 원대를 향한 상승세를 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 여부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 LG화학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의 모멘텀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LS라든지 만도 같은 굵직굵직한 업종 대표들이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들 실적이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IT주의 움직임에 어떤 그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부터는 과연 2000포인트 돌파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업 실적을 앞둔 IT 업종 대표주들이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조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들 삼성그룹주라든지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기업 실적의 발표가 설사 안 좋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난 6월 달과 같은 그런 급락 장세, 다시 하락 반전하는 이제 반등 끝, 다시 하락 시작, 이런 장세는 연출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캐터필라의 실적이 그렇죠, 좀 안 좋게 나옴에 따라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화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뉴욕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이 리코노믹스, 아베노믹스에 반하여 이제 리커창 총리가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리코노믹스라고 하는데 이 리코노믹스의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PMI 그렇죠? 지수가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세계 1위, 시가총액 1위를 구가하던 중국의 1위 은행, 공상은행이 결국 1위 자리를 미국의 웰스파고한테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신용정책이 또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제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이 완전한 이제 바닥 탈출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달리 유로존은 제조 PMI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함으로써 그렇죠? 이제는 단순히 전망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로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이미 주가는 상당폭 레벨업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오늘 나스닥 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소폭 하락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신고가 행진을 벌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너무나 견고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미국 경제지표가 신규 주택 판매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좋다.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외 증시 속에서는 가장 우려가 되는 국내 시장과 연동성이 가장 높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상해 종합 지수가 굉장히 우려가 되죠. 지금 우리 그 방송을 보시고 있는 하단 자막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자막이 나갔네요. 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국내 시장에도 그렇죠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해 종합 지수 지금 일봉 차트에 나오고 있죠. 자, 지난 화요일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삼중 바닥형의 모습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딱 뛸 준비는 돼 있는 언제 스타트 명령을 내느냐의 그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 지금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 중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들어가실 점이 아닌가. 혹시 중국 펀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홀딩하시기 바라고 새롭게 중국 펀드에 신규 가입을 해봐도 좋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삼중 바닥형의 모습으로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방금 전에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 9,756억 원 정도인데 훨씬 상회를 해서 1조를 육박하게 됐죠. 1조 1,136억 원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삼성그룹도 참 잘 살펴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었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체크해봐야 할 텐데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와 함께 전략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과연 이제 국내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주가 폭락하고 7월부터는 긍정적이다. 제가 날짜까지 정해드린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7월 옵션 만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국내 시장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예. 제가 운 좋게 이번 전략은 아주 맞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1910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제가 준비한 체크 포인트 먼저 살펴보고 국내 투자 전략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미 제가 어제 그제 화요일 일주일에 2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화요일장에서 제가 이번 주에 체크할 사항이 25일 날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GDP 성장률입니다.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 0.5% 증가, 여전히 0%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1%대로만 진입을 해준다면 이건 국내 시장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실업상 청구 건수 25일 날입니다.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실업상 청구 건수도 만약에 이것마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를 벌이고 있는 뉴욕 증시도 한 단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국내적으로 봅니다. 제가 모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삼성그룹주 눈여겨봐야 된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제일모직 같은 이런 종목군들 하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 삼성그룹 관련주들 이제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성그룹 관련주에서 가장 더디게 움직였던 것이 삼성 SDI거든요. 최근 삼성 SDI 안 쳐다보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상승률 아마 더 1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했죠. 삼성전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삼성전지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다시 한번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그룹들이 주가 향방에 따라서 대망 2000포인트 돌파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체크 포인트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국내 투자 전략은 준비한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투자 전략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은 지난 화요일장,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겁니다. 1차 목표를 1950포인트로 본다. 그죠? 1900포인트 돌파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제는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죠. 근데 1950까지 가면 파느냐?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판다는 것이 아니라 1950포인트 도달한다든지 돌파하는 시장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한번 익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도 상승 전환형 패턴이다. 거의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제까지 종가가 191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눌림목을 이용한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건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장 출발 전에 두 가지 호재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호실적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 1% 돌파였는데요. 오늘 장 흐름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